오늘 뉴스 리뷰와의 시간, YTN이 전한 중동 사태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강보라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4주차가 된 중동 사태, 뚜렷한 출구가 보이지 않으면서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접국의 피해, 확전 우려는 여전하고 유가나 금융, 산업 등 전반에서 국내외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데요. 먼저 YTN이 보도한 관련 소식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 중동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응까지 이어지면서 국제사회 전체가 큰 파장을 겪고 있는데요. 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의 군함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 YTN이 중동 사태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건 시의적으로 중요한 일일 겁니다. 예. 자, 사태 초기 보도와 비교하면 현장 중심의 특파원 연결 못지않게 이제는 국내 피해 현장 곳곳을 찾아서 취재하는 보도가 크게 는 것 같은데요. 네, 최근 보도를 보면요. 중동 사태를 다루는 가장 큰 프레임이 유가와 물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 유가 상승으로 화훼농가 난방비 부담이 커졌다는 보도라든지 저렴한 주유소에 차량이 몰리는 현장을 담은 보도, 또 어민들의 면세유 부담을 다룬 보도까지 이어졌는데요. 이제 몇 달 뒤면 알록달록 단장하고 손님을 맞을 카라와 백합 등입니다. 그런데 주인 아저씨 표정은 어둡기만 합니다. 최근 중동 사태로 기름값이 훌쩍 뛰었기 때문입니다. 오른 건 난방비뿐만이 아닙니다. 석유로 만드는 화분과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원예용 상토 역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며 가격이 뛸까 걱정입니다. 네, 경부고속도로 주감휴게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의 알뜰 주유소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주유소는 아침부터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들로 부쩍입니다. 현재 이곳 알뜰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리터당 1,700원 후반대입니다. 도심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표를 보고 차량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강릉 주문지랑에 조업을 마친 어선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습니다. 이달 어업용 면세 경유 리터당 가격은 880원, 지난달보다 70원 올랐습니다. 어민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번 조업에 많게는 800만 원어치 이상 기름을 쓰는 체납기 어선들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배럴당 2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대부분 어민들은 조업 포기하는 경우가 아마 속출하게 될 겁니다. 이런 소식들은 시청자가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영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해협 봉쇄로 인해 선박들이 대기 상태로 놓이면서 물류와 교민 경제 활동에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는데요. 오만에서 40년 넘게 어업에 종사한 한인은 지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을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는 구조로 규정합니다. 해운사가 전쟁 위험을 이유로 웃돈을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컨테이너 하나당 3, 4천 불로 운임과 맞먹는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오만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인도양과 직접 연결된 살랄라항이 있기 때문인데 이마저도 물류 중심이라 원유 수송을 대체하긴 어렵습니다. 14만 평이 넘는 인천 송도 중고차 수출 단지입니다. 아직 팔리지 않은 자동차나 이미 팔린 차량들이 화물선에 실리기 전 잠시 거치는 곳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며 중동 수출도 차단돼 오갈 데 없는 차량들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선사는 카타르와 오만,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지역으로 향하던 화물을 임의로 정한 항만에 내려놓겠다고 예고했고 수출업자들의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이와 같은 보도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중동 사태는 에너지 문제를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흔드는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전쟁의 구조적 영향을 설명하는 보도가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을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사건에 불과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번 사태는 에너지, 군사 전략, 종교 갈등, 그리고 패권 경쟁이 복합적으로 얽힌 국제 정치 사안인데요. 그런데 보도가 경제 파급 효과 중심으로 반복되다 보면 시청자에게 이 사태가 기름값을 올린 해외 사건 정도로만 인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 주요 언론을 보면 경제 역량 보도와 함께 전쟁의 구조와 국제 정치 맥락을 동시에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국내 보도에서도 조금 더 확장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실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보도를 보면 유가와 물가 등 생활 경제 중심 보도가 많은데요. 이번 중동 사태의 중점적인 보도 의제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이제 이란 사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와 멀리 떨어진 중동에서 이제 벌어진 분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서 YTN은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몇 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가 인상에 따른 체감 물가 예보와 대응 정보입니다. 국제 유가가 이제 10% 상승할 때마다 국내 제조업 생산비는 약 0.71% 상승하고요. 이는 곧 생필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데요. YTN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 조정 및 그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시점 안내, 그리고 면세유 공급 차질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상승 전망을 자세하게 다뤄서 시청자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도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금융 변동성과 개인 자산 보호 전략입니다. 이란 사태 장기화 여파로 증시하고 환율이 요동치는 등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이 아주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YTN은 공포를 조장하기보다는 냉철한 자산 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데도 보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의 출연과 또 기자 리포트를 통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따른 분야별 대응 전략을 자세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란 사태 이후 그 시나리오와 대응책 제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단기적인 교전 상황 보도에만 매몰되지 않고 사태 이후에 변화할 국제 질서의 재편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 전략 변화가 우리나라의 기회가 될 것인지 위기가 될 것인지, 그리고 정부와 기업은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담은 보도에도 향후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상황을 넘어 사태 이후 국제 질서 변화까지 심도 있게 다뤄볼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또 어떤 보도들 살펴주셨나요? 네, 저는 이번 중동 사태 보도를 보면서 전쟁의 구조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번 중동 사태는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종교, 자원, 그리고 패권 경쟁이 얽힌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 세력이라든지 이스라엘과의 긴장, 미국의 군사 전략,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등의 국제 정치 구조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이 중동 외교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중국은 사우디와 이란의 외교 관계 복원을 중지하기도 했고 중동 에너지 시장에서 점점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는 향후 국제 질서 재편과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동 사태 보도에서는 단편적인 사건 전달을 넘어 국제 정치 맥락을 설명하는 시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중동 사태의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국제 정치 구조를 설명하는 심층 리포트를 YTN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강보라 박사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심층 리포트는 당연히 YTN에서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만 YTN에서 이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단 발생 뉴스를 이제 신속히 전달하다 보니까 단편적인 사건만 전달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뉴스 전문 채널의 1차 임무가 바로 속보를 즉각 시청자들에게 이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YTN 특파원을 비롯한 국제부 기자들이 발생 위주의 속보에 가장 힘을 쏟는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없겠죠. 다만 모든 국제부 기사가 단순 발생만 담지는 않았는데요. 가끔 트럼프의 의도라든지 또 이번 전쟁의 향후 전개 방향 등을 맥락 중심으로 해설하거나 분석하는 기사를 출고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17일에 출고한 이제 권영희 기자의 기사는 트럼프가 전쟁을 이번에 일으킨 이유 가운데 하나가 중국의 에너지 동맹을 차단하는 것이고 또 중국과 정상회담까지 미루는 모습에서도 이러한 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한 달 연기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표면적으론 전쟁 때문이지만 이면엔 고도의 거래의 기술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중국의 에너지 동맥을 쥐고 흔드는 전략입니다. 군사적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는 최후 통첩입니다. 또 신호 기자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15일자 기사에서
왜 미국이 하필 이란의 하르그 섬을 폭격을 했는지, 그리고 이 섬의 위치와 특징, 원유 관련 시설 규모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르그 섬은 호르무즈 해협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울릉도 면적 3분의 1의 산호섬인데 이란 본토에서는 28km만 떨어져 있습니다. 수심이 깊어서 초대형 유조선도 접안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하르그 섬의 석유 인프라가 무너지면 이란 경제는 치명적 타격을 입고 전쟁 자금줄도 끊깁니다. 전쟁 기간이 길어질수록 특히 이러한 그 맥락 기사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YTN은 거시적인 분석, 상세한 설명, 그리고 전쟁의 전체 흐름에 대한 조망을 담아내는 심도 있는 기사를 더욱더 많이 생산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속보 중심의 보도 1개, 그리고 전쟁 전체를 조망하는 심도 있는 보도를 확대할 계획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중동 사태는 한편으로 또 다른 부분에서 우려할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AI로 만들어진 가짜 영상과 허위 정보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무엇이 조작된 정보인지 시청자가 스스로 구분해야 하는 상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짚어주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평가원님,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보도가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중동 사태 보도 가운데 눈에 띄는 리포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SNS에서 확산하는 가짜 영상 문제를 다룬 보도입니다. 이란의 드론이 바레인의 수도 마나마 건물을 공격한 모습이라는 이 영상은 AI로 만들었습니다. 가짜뉴스 검증 플랫폼 글로벌 팩트체킹 네트워크는 영상 속 여성의 손 모양이 부자연스럽고 도로 위 차량이 서로 겹쳐 보이는 등 딥페이크 영상 특유의 오류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공격으로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이 영상은 2015년 중국 텐진 공장 폭발 사고 장면이었습니다. 가짜 영상이 활개를 치자 SNS 플랫폼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X는 무력 충돌 관련 AI 영상을 표시 없이 올릴 경우 수익 프로그램에서 90일 제외하고 재위반 시 영구 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전쟁 상황에서 AI로 생성된 영상이나 과거의 폭발 장면이 실제 전투 영상처럼 퍼지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쟁이 물리적인 공간뿐 아니라 정보 공간에서도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해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인데요. 이 문제는 단순히 가짜 뉴스가 많다는 차원을 넘어 오늘날 정보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탈진실과 같은 개념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현실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 이미지와 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사람들은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 선택하는 경향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자체가 진실의 증거가 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해외 언론은 실제 영상과 AI로 생성된 영상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일반 시청자의 눈으로는 두 영상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국제 언론계에서는 팩트체크 방식 자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BBC나 뉴욕타임즈 같은 언론사는 영상의 위치, 그림자, 위성사진 등을 분석하는 포렌식 기술을 활용해서 영상의 진위를 검증하는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BBC는 공지글에서 날로 증가하는 거짓 정보에 대응하고 시청자들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수주 내에 검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이어 검증 서비스는 팩트체크는 물론 영상물 진위 확인, 거짓 정보 대응, 정보 분석과 심층 분석 등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보도에 사용된 영상이 어디에서 확보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 검증됐는지를 설명하는 이른바 투명성 저널리즘도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상이 어디에서 왔고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쳤는지를 함께 공개하는 방식이죠. 이런 흐름은 속보 경쟁이 치열한 전쟁 보도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전쟁 보도는 자칫 충격적인 영상이 먼저 확산되기 쉽지만 지금과 같은 정보 환경에서는 더 빠른 영상보다 더 정확한 검증 과정이 언론의 신뢰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YTN 보도는 이런 현상이 존재한다는 점을 소개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출발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문제를 조금 더 비판적인 시각에서 다루는 보도로 이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영상이 실제로 검증된 것인지 또 어떤 영상이 조작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비교하거나
가짜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확산하는지까지 분석한다면 시청자들이 정보 환경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의 시대에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영상이 아닌 그 전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더 많은 설명과 해석일 겁니다. 네, 지금 중동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과 직결된 현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국제 정세가 크게 요동칠수록 그 변화가 우리 경제와 안보, 그리고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차분히 짚어보는 보도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평가원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보도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중동 사태 보도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석유뿐 아니라 비료 공급과 식량 가격 문제까지 연결된다는 점을 설명한 보도를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 꼽아보았습니다. 이 보도는 중동 사태를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서 세계 경제 구조와 연결된 문제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는데요.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물동량 가운데 비료 원료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금의 위기가 몇 달 뒤 농업 생산이라든지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보여준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라는 익숙한 뉴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글로벌 공급망과 식량 문제까지 시야를 넓혔다는 점에서 보도의 깊이가 돋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보도가 계속 이어진다면 시청자들이 중동 사태를 단편적인 국제 뉴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할 세계 질서의 변화로 바라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동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면서 과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보다 더 심한 물가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는데요. 이승은 기자를 만나 해당 보도 취재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죠. 해당 보도를 한 시점은 중동이 아흘에째 화염에 휩싸이고 살마했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충격이 컸던 시기였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뛴 것이죠. 그런데 국제시장에서 비료 원료인 요소 선물 가격도 뛰었습니다. 전 세계 비료 교역량의 3분의 1이 지나는 곳이 호르무즈 해협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 북반구는 파종기여서 비료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49%이고 특히 곡물 자급률은 사료를 포함해서 20%도 안 됩니다. OECD 최하위권입니다. 식탁 물가 자극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 우리 경제가 충격을 받은 시점은 지난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시기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그해 2월에 3%대에서 불과 5달 뒤인 7월에 6.3%를 기록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최고의 상승률을 경험한 것이죠. 그 터널을 지난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숙제는 경제 양극화 심화와 회복력 저하 문제입니다. 특히 러시아산 석유 공급이 중단됐던 지난 2022년의 간접적인 영향과 비교해서 이번 사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YTN 경제부는 서민 경제와 기업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서 보도하고 대응책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